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어린 시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 21살 대학생이었죠. 아가씨가 19살 때 처음 봤는데 어린 나이에도 싹싹하고 귀여워서 제가 또 남동생만 있다 보니 여동생같이 이뻐서 자주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분가를 해서 살고 있었지만 시댁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에 있어서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어요. 아가씨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요. 워낙 시댁이랑 사이가 좋아서 왕래가 잦았습니다.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시댁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다음 주엔 저희 집에서 먹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배려심도 깊으셔서 시부모님과의 마찰은 결혼 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을 정도였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재혼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초혼이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가씨의 친어머니는 아니셨죠. 아버님과 20살이나 차이가 나셔서 저희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셨지만 사려 깊으시고 따뜻하셔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퇴근하고 나면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아가씨가 대학생이 된 이후로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군요. 제가 직장 다녀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쯤 됐어요. 신랑 퇴근은 더 늦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저희 집은 빈집이었죠.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원래 시어머님만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저랑 밥을 먹고 나서 월 두고 갔다고 시어머님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아가씨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쁜 속옷이 좀 많은 편이에요.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제가 사놓은 새 속옷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두 개씩. 처음에는 제가 둔 곳을 착각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멀쩡히 있던 속옷이 아침에 오늘은 새 속옷 입어야겠다 생각하고 찾으면 없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제 것이 아닌 립스틱이 제 화장대에 있어서 이게 누구 거지? 하고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신랑이 말을 더듬으면서 그러게? 혹시 내 동생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동생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통화하면 되는데 굳이 베란다 가서 통화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가져간 게 맞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왜 우리 집 안방 화장대에 그걸 두고 갔대? 아가씨 안방까지 들어와? 라고 하니 글쎄, 그게 왜 거기 있지? 하길래 좀 이상했습니다. 그날 아가씨가 저희 집에 올 이유가 없었고 저한테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가씨랑 저랑 가슴 사이즈도 같고 비슷한 체형이라서요.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자기야,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얼마 전부터 새로 사놓은 속옷들이 몇 개씩 없어져. 속옷? 에이 설마 누가 남의 속옷을 가져가겠어? 네가 다른 곳에 놔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맨날 새로 산 속옷은 항상 두던 곳에 둔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더밍 아가씨인 것 같아. 그래?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하셨었거든. 그게 마음에 걸려? 저번에 올 일도 없는데 우리 집에 화장품 두고 간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에이 설마 누가 남의 속옷을 가져가라고 말하는데 제가 넣어둔 속옷이 없어진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새로 산 속옷은 아무도 모르게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젠 아무도 내 속옷 안 가져가겠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후론 새 속옷이 아니라 제가 빨아놓은 속옷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빨래 널어놓고 가서 분명히 기억하는데 말이죠. 제가 여동생도 없고 없어질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아가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한두 개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 보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고 또 대놓고 물어보기도 이상한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제 친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니 아가씨랑 같이 쇼핑 가서 아가씨 속옷 하나 골라서 선물해주라고 그런 얘기하면 서로 껄끄러워지니 그렇게 해서 눈치 한번 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다른 이야기 없이 다음날 속옷을 여러 개 선물해줬습니다. 없어진 속옷들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10세트나 샀어요. 아가씨, 제가 속옷 사러 갔는데 너무 이쁜 게 많아서 아가씨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하고 선물해주니 언니,
생일도 아닌데 웬 속옷 선물이에요. 잘 입을게요. 고마워요. 저 이렇게 예쁜 속옷들 처음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맑게 받더라고요. 이제는 내 속옷 욕심내거나 훔쳐갈 일 없겠지? 싶었는데 그 후로도 속옷 도둑의 소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뭐 그런 일로 시댁까지 가냐고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다. 일종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마침 아가씨도 안 나가고 집에 있어서 내심 잘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파트에 변태가 사는 것 같아요. 신랑 속옷은 그대로 있는데 제 것만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 있죠? 얼마 전엔 빨래 널어놓은 것까지 훔쳐갔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고해야겠죠? 무서워 죽겠어요. 아가씨 거나 어머님 거는 없어진 거 없으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태연하게 조근조근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어머 언니, 진짜 대박이다. 그런 변태 도둑 이야기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뻔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언제부터 없어졌냐고 세아가 조심하라고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엄마 뭘 신고까지 해? 증거 같은 것도 없고 새언니가 직접 변태를 만난 것도 아닌데 하더라고요. 그때 역시 범인은 아가씨였구나. 예전엔 마냥 귀엽고 여동생 같고 그래서 잘 챙겨줬었는데 이런 일 겪고 나니 얼굴 마주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걸 가져갔으면 그래도 덜 당황스러웠을 텐데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 일 덕분에 제가 퇴근하자마자 속옷 확인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늘 집에 오면 속옷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봤었는데 없어진 것도 없고 위치도 그대로라. 이제 아가씨가 그러지 않는구나. 그때 시댁에 가서 말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말에 저 혼자 아기 데리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밤늦게 저희 집에 도착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더니 화장대 화장품들 위치가 어딘가 좀 낯설게 정돈돼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도 좋은 편에다가 정리도 칼같이 하거든요. 얼핏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한두 개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느낌이 왠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서랍장이랑 화장대 잘 살펴보면서 혹시 없어진 거 없나 하고 보는데 서랍에 있던 향수 하나랑 얼마 전에 구입한 섀도우가 없어졌더군요. 얼마 전일도 있고 해서 아가씨가 의심이 됐어요. 아가씨가 가져간 향수는 아가씨 나이대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향인데 그걸 왜 가져갔을까 싶기도 했지만요. 진짜 머리가 하루 종일 아프더군요. 혹시 이번엔 화장품 선물해줄까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철없는 나이라지만 이건 더 이상 제가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언니 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피 하나 안 섞인 새언니인데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와서 제 화장대에 앉아서 이것저것 발라보고 만져보고 그것도 모자라 가져가기까지 하고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쳤어요. 그런데 문득 집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걸 못 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혹시 나 없을 때 주말에 집 비운 적 있어? 말했더니 뭐? 집에만 있었다고? 그럼 우리 집안 방에 누가 왔다 간 거 못 봤어? 내 거 화장품이랑 향수가 없어졌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누나를 조금 굴리더니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 없을 때 잠깐 집 앞에서 밥 혼자 먹고 왔는데 그때 누가 왔다 간 거 아닐까?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인중을 긁는데 남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보통 거짓말을 할 때 인중을 긁고 하거든요. 그날 회사 가서도 또 아가씨가 울집에 와 있진 않을까? 또 몰래 와서 뭐라도 뒤져보진 않을까? 남편이 왜 인중을 긁었을까?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1시간 동안 시나리오 짜듯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집이세요? 하고 물어보니 집이라더군요. 언니 왜요? 라고 묻길래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떡볶이가 먹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으로 시댁에 떡볶이를 주문을 한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없어진 제 물건들을 찾으려고 한다고 미리 말하면 아가씨가 제 물건들 다 들고 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만 이상한 여자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시댁에 간 거예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랑 아가씨랑 TV 보고 있더라고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시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TV만 보고 있었고요. 어머님, 이런 얘기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얘기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저 혼자 속 끓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와서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어린 시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꺼낸 적도 없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시니 그래 무슨 얘긴지 몰라도 편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번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제 속옷만 없어졌다는 얘기요. 사실 그때 속옷 없어진 날 누구 건지 모를 화장품이 저희 안방 화장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물어보니 아가씨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TV 보면서 배를 긋던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화장품이 언니 안방 화장대에 있었다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저희 남편이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 거 맞다고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니 오빠한테 그런 일로 전화 온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가씨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저는 그때부터 저 아가씨가 우리 집 물건들 가져가는 범인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가씨한테 직접 말하기 껄끄러운 상황이고 서로 불편해질까 두려워 어머님 앞에서 눈치껏 얘기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아가씨 생각해서 서로 안 불편하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란 생각으로 이쁜 속옷 직접 골라서 포장해서 선물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가씨가 다신 안 그럴 거라 믿었거든요. 라고 말을 하니 갑자기 아가씨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본인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서 새언니 진짜 좋게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누굴 지금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엄마, 언니 말 믿는 거 아니지? 오빠 데려오세요. 오빠가 그랬다고요? 저 안 그랬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하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때 아가씨 행동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쁘고 마냥 착했던 시누이가 아니더군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했으면 이렇게 나올까 싶고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새언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버릇이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셨어요. 제가 아가씨, 내가 우스워요? 전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가씨가 언니 미안하다고 철없는 말에 욕심에 손댄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가씨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섭섭해요. 저 나름대로 아가씨 배려한다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덮어두려고 했는데 저번 주 주말에 친정 다녀오고 월요일 날 출근 준비하려고 봤더니 화장대에 있던 섀도우랑 서랍에 있던 향수가 없어진 거 확인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가씨 방에 가서 제 물건 확인해봐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처음엔 좀 당황해 하시더니 새아가 미안하다.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요즘 세탁하는데 못 보던 속옷이 보이더라고. 그게 새아가 거였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가씨 정말 억울하단 표정으로 그건 언니가 선물해준 거란 말이야. 엄마는 어떻게 딸 말보다 새언니 말을 더 믿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 몰아가는 게 아니죠 새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 의심하면서 내 방 뒤질 생각이라면 생각하지도 마요. 라고 소리 지르더니 본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잠궈버리더군요.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무슨 버릇이냐고 화내시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가씨가 절이 나오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시니 저도 조금 말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아가씨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 어머님이 나오라고 문 두들기는데도 아가씨는 여기 내 방이라면서 꼼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베란다 가셔서 일단 문 열으라고 새언니 물건 돌려주고 솔직히 사과하라고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새언니 오빠 얼굴 어떻게 볼 거냐고 아빠한텐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하니 그제야 아가씨 문 열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뒤져보라고 내가 아니면 어쩌려고 새언니 그러는 거냐고 은근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너무한다고 내가 새언니보다 많이 어리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아가씨 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어이없어서 저도 할 말을 잃고 벙쪄서 있고 어머님은 너가 뭘 잘했다고 우냐고 내가 너 이렇게 교육시켰냐고 하시면서 혼내고 새언니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말하시니 아가씨가 자기 서랍 다 열면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어머니랑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선물해준 속옷들만 있더군요. 자기 가방들도 다 제 앞에 던지면서 뒤져보라고 하길래 가방, 파우치 안도 봤더니 제 화장품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언니 확인하니까 어때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저 오빠한테 내게 화장품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빠 데려오세요. 라고 엉엉 우는 아가씨.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모든 게 오해였다니.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시댁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 늦게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본인 방에 있던 물건들을 저희 남편에게 던지면서 미엑스놈아. 내가 언제 네 안방에다가 내 물건 놨다고 했어? 왜 거짓말해서 나 도둑 X로 만들어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 네가 나 없을 때 왔다가 네 립스틱 놓고 갔다고 네 입으로 나한테 말했잖아. 라고 함께 소리를 질렀고요. 그리고는 인중을 또 긋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아가씨는 더 큰 소리로 립스틱? 내가 립스틱 바르는 거 봤어? 나 립스틱 안 써. 사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 나는 이렇게 생긴 틴트만 바른단 말이야. 엄마도 알잖아 나 립스틱 안 바르는 거.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님도 그래 네가 립스틱을 바르는 거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너 왜 네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가 나한테 분명 나 없을 때 와서 화장품 놓고 갔다고 말했었어. 라고 말했고요. 혼란스럽더라고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한마디 던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한바탕하고 집에 오자마자 어찌나 혼란스럽던지 내가 아가씨를 정말 오해했던 건가 싶어 죄책감도 들고 신랑이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 싶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본인 동생이지만 너무 뻔뻔하다고 그간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꼭 껴안아주는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싶더군요. 순간 화장품이 없어졌던 그날 남편이 분명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가 아가씨 이야기를 하니 집을 비웠었다고 말을 바꾼 게 생각이 나서 찝찝했어요. 당장 번호를 바꾸려다가 뭔가 제대로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누가 범인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안방에 CCTV를 달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쿠팡에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좋은 카메라를 팔더라고요. 당일 배송도 되고요. 다음날 총 2개를 구입해서 안방에 1개, 그리고 거실에 1개를 설치한 후 보이지 않게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놨어요. 혹시나 눈치챌까 싶어서 남편 동태를 살폈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며칠 뒤 어머님이 오셔서 단둘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당신이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며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아들놈이 거짓말을 했는지 딸 X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자식 때문에 맘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많이 화나고 속상했을 텐데 맘 좀 풀렸냐고 다독여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누가 잘못했던 이번 한 번만 본인 얼굴 보고 용서해달라 하시더군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때 본인 친자식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숙여서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어림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나요? 이리도 찝찝한데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전거의 핸드폰 중독자처럼 핸드폰에 설치해 놓은 CCTV 어플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웃겼어요. 심지어 남편과 밤에 안방에 둘이 누워있는데도 남편 몰래 그 화면을 볼 정도로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 CCTV는 기능이 정말 많은데 소리나 움직임을 감지해서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감지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또 소리도 생생하게 들리고 제가 마이크로 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더군요. 이제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다 싶었네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주말에 제가 친정에 간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비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정말 집에서 혼자 배달음식 시켜 먹고 자고
TV 보고 뒹굴거리기만 했고 아가씨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지루해져서 저도 카메라에 집착하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별일 없기를 속으로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별일 없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지나가길 한편으로 바랬어요. 허나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결국 CCTV에 한 여자의 모습이 찍히면서부터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뜨더라고요. 움직임이랑 소리가 감지됐다고? 그래서 바로 거실 CCTV를 켰는데 여자 뒷모습만 보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가씨 같았어요. 그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길래 옳다구나 드디어 걸려들었네 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보이는데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가 안방에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다가가더군요. 남편이란 놈은 익숙하다는 듯 두 팔을 벌리며 그 여자를 안았고 그 두 엑스놈은 그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가당키나해요.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제 뺨을 여러 번 꼬집어보고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둘의 대화는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물건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흔적을 남기면 언제가 들려 혜영이 얘 진짜 눈치 빠르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살얼음 같은 줄 알아? 난 씻고 나서 새 속옷 아니면 안 입는 거 알잖아. 그럼 옷을 가져오면 되지. 올 때는 항상 깜빡하더라고. 혜영이 왜 그렇게 눈치가 빨라? 진짜 내 방 뒤질까봐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 다행히 민정이 의심해서 다행이었지. 그리고 그게 꼭 혜영이 그거는 아니잖아. 네가 더 많이 버니까 네가 사준 거나 다름없는 거고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참, 자기는 논리적이라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마이크를 켜서 큰 소리로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선가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던지 두 놈 놀라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바라보는데 진짜 우습더군요. 그리고 아가씨에게 방금 내가 본 장면 녹화한 일부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가씨, 난리가 났더군요.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는 언니, 저 바로 언니네 집으로 갈게요. 언니도 오세요. 라고 하더니 저보다 더 빨리 집에 달려갔습니다. 허나 이미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 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당장 나오라고 그랬더니 카메라 설치한 거 다 확인했다고 그렇게 사람 의심해서 카메라까지 설치하니까 좋냐고 당신 그게 불법인 거 아냐고 저한테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집에 내가 설치한 게 왜 불법이냐 자꾸 도둑이 들어 설치한 거니? 문제없고 어머님이라고 내가 불렀던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너네 둘 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제대로 뜯어낼 거라고 또 피해보상까지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가씨도 열받아서 오빠가 어떻게 나를 도둑으로까지 만들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오빠도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따랐던 당신도 가만 안 둘 거라고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신우가 바로 아버님께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알리니 아버님 믿지 못하시는 눈치셔서 아버님께도 친히 카톡으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 아버님 쓰러지시고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났네요. 이제 소송을 시작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진짜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꺼낸 적